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뉴스에서 정말 자주 보이지만 솔직히 제대로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한 건지, 왜 계속 싸우는 건지, 왜 전 세계가 이 작은 땅 하나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종교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단순한 종교 싸움으로만 보면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종교, 영토, 약속, 배신, 난민, 전쟁, 그리고 강대국의 계산이 100년 넘게 한 곳에 쌓였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이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중해 동쪽, 이집트 위쪽, 요르단 옆, 레바논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땅. 크기로만 보면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세계사에서 가장 예민한 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세계 3대 종교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게는 조상의 땅입니다. 기독교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땅입니다. 이슬람에게도 중요한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중심이고, 누군가에게는 조상이 살던 고향이고,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땅을 두고 두 민족이 서로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여긴 원래 우리 땅이다. 지도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 지역은 수천 년의 역사와 기억이 겹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국경선 하나를 어디에 긋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누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기억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을 자신들의 역사적 고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지역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마음속에 남아있던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의 주인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고, 비잔티움이 지배했고, 이슬람 세력이 지배했고, 오스만 제국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역사가 바뀔 때마다 이 땅의 지배자도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흩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기억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오래전부터 종교와 역사 속에 남아있던 장소였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야 할 땅, 잃어버렸지만 잊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랍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먼 옛날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밭을 갈고 집을 짓고 가족과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역사적 고향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실제 삶의 터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땅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처음부터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17년 영국의 벨푸어 선언입니다. 당시 세계는 1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영국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외교 문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 이미 살고 있던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두고 영국이 다른 민족에게 약속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약속했다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드디어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100년 갈등의 씨앗이 생깁니다. 한쪽은 희망이라고 느꼈고
다른 한쪽은 배신이라고 느낀 겁니다. 이후 유럽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국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결된 땅이자 박해를 피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그곳에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땅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낯선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불안이 되고 불안은 점점 분노가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온 땅에서 우리가 밀려나야 하지? 외부에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땅을 사고 마을을 만들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였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이 흔들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쪽은 안전을 찾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삶의 터전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유엔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땅을 두고 계속 싸우지 말고 둘로 나눠서 각각 나라를 세우자. 겉으로 보면 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제안은 한쪽에게는 기회였고 다른 한쪽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부는 이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를 세울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랍 측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아온 땅이 외부의 결정에 의해 나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갈등은 더 이상 말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독립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방랑과 박해 끝에 드디어 자신들의 국가가 생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건국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생존과 귀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기억됩니다. 그들에게 1948년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난민이 된 해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사건을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건국 직후 주변 아랍 국가들과 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의 기억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우리는 공격받았고 살아남기 위해 싸웠다. 팔레스타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땅과 집을 잃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은 독립전쟁으로 기억하고 다른 한쪽은 대재앙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이 갈등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역사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억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1967년 또 하나의 중요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6.1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서한 지구, 동예루살렘, 가자 지구 등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은 더 복잡해집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점령이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우리는 안보를 위해 이 지역이 필요하다. 영토 문제는 안보 문제와 연결되고 안보 문제는 다시 점령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후 서한 지구에는 정착촌 문제가 생기고 가자 지구는 봉쇄와 충돌의 상징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양쪽 모두 절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도시가 됩니다. 처음에는 땅의 문제처럼 보였던 갈등이 이제는 안보, 주권, 난민, 종교, 국제 정치가 모두 얽힌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이 갈등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국경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둘째, 예루살렘은 누구의 수도인가? 셋째, 팔레스타인 난민은 돌아올 수 있는가? 넷째, 이스라엘은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것인가?
문제는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개가 전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시작돼도 항상 마지막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세력입니다. 특히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안보 위협으로 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저항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자 지구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군사 충돌과 인도주의 위기가 반복되는 공간이 됩니다. 공격이 일어나고 보복이 이어지고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다시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전쟁은 지도자들이 시작하지만 상처는 아이들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또 다른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건데? 하지만 이 질문 하나로는 이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강한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박해와 학살의 역사, 그리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고향 상실, 점령, 이동 제한, 난민의 기억이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빼앗겼다고 분노합니다. 이 두 감정이 부딪히면 타협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 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위협처럼 느끼는 순간 평화는 말처럼 쉽지 않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아직도 화해하지 못할까요?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땅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기억이 같은 땅 위에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땅은 생존과 귀환의 상징입니다. 팔레스타인에게 이 땅은 빼앗긴 고향과 국가의 꿈입니다. 한쪽의 독립이 다른 한쪽에게는 상실로 기억됐습니다. 한쪽의 안보가 다른 한쪽에게는 점령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00년 넘게 이 갈등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반복되는 충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1917년의 약속, 1947년의 분할, 1948년의 전쟁, 1967년의 점령,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불신이 겹겹이 쌓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필요한 건 한쪽을 단순히 악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뉴스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왜 시작됐는지 큰 흐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든 핵심 세력, 하마스는 어떻게 등장했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기는 뉴스 뒤의 세계사였습니다. 오늘의 뉴스가 어려운 이유는 어제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